향후 몇 년 동안은 한 1,000명 이상 정도 계속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분들은 실제 이제 NCS를 모르고 입사 지원서를 쓴다는 자체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에요.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은 본부하고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하고 뭐 대구, 부산, 광주, 경인 이렇게 이제 지역본부가 있고요. 대전 6개 지역본부가 있고 또 본부 단위에는 또 19개 실이 또 준비가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이제 전국에 178개 지사, 그리고 장기 요양 운영센터는 227개 센터, 출장소는 5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단이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일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그리고 그 서울요양원이라는 또 이제 장요양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은 현재 지금 정원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한 8,000명대 직원이 이제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3,000명이 넘습니다. 정원이 넘고 내년에도 계속 좀 증원이 되는 지금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어떤 기회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좀 많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큰 틀로는 이제 자격 관리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전 국민의 이제 건강보험 자격을 관리를 합니다. 뭐 홍길동이가 이제 뭐 직장 가입자다, 지역 가입자다 이런 자격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합니다. 보험료 부과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또 보험급여를 갖다가 이제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급여, 급여관리 업무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만 걷어들이고 이제 병원 이용하는 것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병을 이제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뭐 건강 검진 그리고 증진 사업들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그 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까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이제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08년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현재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들 공단의 사회복지사, 특히 이제 또 간호사, 여기도 이제 간호사 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간호사 분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실제 공단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오늘 뭐 이 주제가 건강보험공단 인재상이었는데요. 사실 인재상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보시면 공단에서 어떤 걸 요구를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심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게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인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NCS 기초 능력 단위를 보시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는 인재, 열정을 쏟는 인재,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책임을 다한다는 거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윤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를 하는 인재다 이러면
서로를 신뢰한다 이러면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정을 쏟고 뭐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는 자기 개발 부분이잖아, 그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저희들이 NCS의 기초 능력 단위하고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채용 분야를 보면 그 신규 직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보통 상반기는 2월에서 뭐 3월 정도 사이, 늦으면 4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요. 올해 상반기는 월요일까지 해서 2차적으로 이제 임용을 해서 527명인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직 위주로 채용이 될 것 같아요. 요양직은 상반기에 다 거의 채용이 됐고 일정 부분 이제 전문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행정직 위주로 한 3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를 이제 채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문직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약사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인턴은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이제 안타깝게 우리 공단 청년 인턴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아쉽게 이제 탈락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이제 인턴은 근무를 하고요. 원래는 7월 18일 날부터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 낼 때는 805명, 정확하게 이제 805명을 뽑았고요. 이거는 숫자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800명 정도 이상 뭐 인턴을 채용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12월 16일까지 5개월 근무하고요. 그런데 아쉽게 이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청년 인턴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에 연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인턴 채용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져 가지고 아마 하반기 채용에는 연계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들은 내년 상반기 내년에부터 이제 좀 연계를 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공단의 이제 채용 직렬을 한번 살펴보면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으로 저희들 직렬이 구분이 됩니다. 행정직 직원들이 대다수고요. 이제 요양직과 행정직이 이제 있고, 그다음 건강직, 전산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응시 자격이 연령,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 근무 경력자 또는 의학 소지자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건강보험 자격 및 어떤 뭐 보험료 부과 징수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직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관련된 어떤 그 보건 분야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건강직으로 저희들한테 채용이 됩니다. 근데 건강직은 저희들이 지금 채용 규모는 행정직이나 요양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양직은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 부분들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입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뭐 의공기사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산직은 뭐 이제 정보 처리 기사나 이제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되면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직은 거의 해당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명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건축, 전기, 기계 분야 이런 부분들을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이제 채용할 때 이제 우대사항 부분들은 뭐 취업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뭐 기초수급 대상자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우대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 지원자에는 이제 경력 단절 1년 이상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또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는 저희들 공단 본부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강원도로 이제 이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최종 학교를 졸업했는 그 최종 학교로 하면은 고등학교나 대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이제 그 출신자들은
우대 가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공단의 청년 인턴은 가점이 조금 더 높고요. 공공기관 청년 인턴도 이제 가점 일정 부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 근무 경력자, 우리 이제 공단의 고객센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지원을 할 때는 또 가점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저희들이 작년 2015년 하반기부터 NCS 채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대폭 좀 불필요한 자격증은 없애고 해서 지금은 대다수 자격증이 이제 그 한국사하고 분야별로 이제 관련된 직무 관련 자격증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그 NCS 채용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요 소개가 끝나는 대로 그 한번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보면 이제 NCS를 별도로 혹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학교나 뭐 다른 NCS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NCS를 처음 도입을 하면서 그 저희들 공단이 처음 도입한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NCS란 자체를 작년부터 처음 이제 시작 단계로 이제 걸음마 단계로 간 거예요. 갖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NCS란 거는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했고 하반기에도 공공기관에서 그리 많은 기관들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이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한 것 같고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입사 지원서부터 모든 과정들을 NCS 기반으로 일단 설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불필요하게 이제 스펙을 갖다가 쌓는 부분들은 가감하게 이제 도려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도움들은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NCS라는 부분이 뭐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직무의 어떤 능력을 표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타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 능력, 직무 이제 능력으로 인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분들은 실제 이제 NCS를 모르고 입사 지원서를 쓴다는 자체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어떠한 능력을 요구를 한다는 거는 공고문에 다 이제 게재를 합니다. 행정직은 어떠한 능력, 뭐 요양직은 어떤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건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모르면서 입사 지원서를 쓴다는 거는 뭐 그냥 나는 떨어지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입사 지원서는 뭐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는 안 됐지만 입사 지원서를 쓸 때는 NCS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NCS의 기초 능력 단위를 학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NCS가 이제 행정직 예시인데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 행정직 예시는 경영, 회계, 사무 이러면 또 기획, 사무, 마케팅, 고객 관리에서 02, 01, 03, 02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 관리는 어떤 게 고객 관리다라는 정의를 해놓습니다. NCS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학습 자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이거는 지금 상반기 2016년도 상반기 그 공채 기준입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 고객관리, 총무, 사무행정, 회계감사, 건강보험급여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 사무행정, 건강운동관리, 건강증진.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 사무행정, 장기요양. 전산직에는 뭐 응용소프트, 엔지니어링, 뭐 DB, 보안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은 저희들이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직무 능력 시험은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예전에 말하면 그게 이제 전공 시험이에요. 전공 시험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고요.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NCS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능력 시험을 보라는 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NCS 기초 능력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도 이제 NCS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집단 면접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NCS 채용 절차를 보시면은요,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은 제가 얘기했듯이 10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능력 단위를 기본적으로 기초 능력을 10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소통, 수리, 뭐 문제 해결, 자기 개발, 자원 관리 능력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상반기까지 그 채용을 할 때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 모든 직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는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을 공통적인 과목으로 보고요. 행정직에는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을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요양직에는 공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뭐 전산 기술직은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초 능력 시험을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하반기나 내년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어떤 거는 기초 능력은 빠지고 어떤 능력은 다시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성형은 아닌 부분이라서 일단 참고를 하고 기본 틀에서는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반기가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능력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대다수 이게 처음 이게 그 NCS 컨설팅을 받을 때는 4-5개를 이제 기초 능력으로 보라는 게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반기 때는 그래서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모든 기관들이 그 정도를 볼 것 같아요. 2016년도 저희들 공단에서 채용 계획은 6급 갑을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채용 구분이 6급 갑은 대졸 기준이고요. 6급 을은 고졸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을의 지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고졸 학력 인정자만 6급 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중퇴를 했는 부분들도 일단 6급 고졸 출신, 고졸 학력이거든요. 지원할 수가 있고요. 대학교 재학 중이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 갑은 고졸, 대졸 관계없이 학력 무관입니다. 누구나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 직렬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 요양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569명이 채용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약 250명인데 지금은 조금 추가가 될 것 같다고 한 300명 가까이 하반기에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하반기가 저희들이 빠르면 9월 중순 아니면 10월 초 10월 초를 넘어서는 공고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저희들이 이게 NCS 채용 기반으로 하면 최소 채용하는 시간이 한 2달 이상 걸리거든요. 2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반기 채용 공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국준모 여기 회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언제 공고가 되냐 이러면 그 역산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뭐 여기 언제까지 채용을 해야 되냐면 거꾸로 오면 한 2달 정도를 예정을 하면 그때 정도로 이제 그 채용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채용 공고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턴은 저희들이 그 805명을 고졸 포함해서 채용을 했고요. 채용 완료가 됐고 평가는 뭐 우리 여기도 이제 지원자가 있었는데 서류 평가 그리고 면접 시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지원자가 계셨으니까 일단 청년 인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사실 청년 인턴이든 뭐 일반 우리 정규직 채용이든 평가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가 않는 거예요.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주려면 그런 데이터들이 객관성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인턴도 저희들이 뭐 토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규직도 뭐 이렇게 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일단 청년 인턴 채용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성적을 일정 부분 넣고요. 그리고 이제 토익도 700점 이상은 만점을 줬어요. 우리가 정규직 지원자들이 700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평가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익을 700점 이상은 만점을 주고 700점 이하도 점수를 줬어요. 우리가 400 몇 점까지인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와 하고 자격증도 한국사하고 그 컴퓨터 활용 능력 해서 우대 가점을 해서 이제 최종 합계로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국사는 정부에서 어떤 권장하는 부분이라서 한국사의 자격증은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갈 것 같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제외를 할지. 근데 너무 제외해버리면 평가하는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이제 행정을 보고 이런 부분이라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계속 지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Q&A를 보시면 그 몇 가지의 사항이 있는데요. 각 전형 단계별 이제 선발 배수는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원 선발 배수는 서류 심사에서 이제 필기로 가는 친구들이 10배수입니다. 모집 인원에. 우리가 이제 100명을 모집한다 이러면 서류 심사 통과자가 이제 10배수니까 1000명 정도 되겠죠. 그죠? 1000명 정도가 이제 시험 필기 시험으로 가고요. 필기 시험에서 다시 이제 면접 대상자로 가는 거는 모집 인원의 3배수, 약 3배수입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정도가 필기 시험으로 면접으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이제 최종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결과가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국준모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국준모를 들어가 보면 필기 시험이 제로 베이스더라고 누가 띄워놓으면 그 밑에 아니다. 필기가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답변을 달 수도 없고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저희들이 직업 기초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소양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에 통과되는 친구는 100점을 맞든 통과되는 마지막 커트라인에 되든 이 친구는 똑같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필기 기초 능력을 한 문제 더 맞았다고 해서 능력을 더 인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 베이스로 가고요. 면접에서 100% 결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서류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토익 우리가 이제 700점을 이상만 지원 자격이 있었잖아요. 행정직 일반에 그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토익 700점 이상만 자격을 줬지만 분명히 서류 심사에서 토익 점수를 반영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도 또 오르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도 보면 말 그대로 700점 이상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700점은 자격만 주는 거고요. 뭐 900점대 되더라도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믿고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절대 평가는 없습니다. 청년 인턴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면 어떤 우대 사항이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 4개월 이상 말 그대로 4개월 이상 청년 인턴의 경력이 있으면 저희들 정규직원에서 이제 뭐 청년 인턴 제한 경쟁이라든지 일반으로 지원을 했을 때 우대 가점이라든지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년 인턴이 정규직원 선발할 때 엄청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 인턴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정규직원에 선발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닌가 지금 공공기관 쪽에는. 그래서 인턴 경력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향후 뭐 하반기든 상반기든 도전을 해서 다행히 합격을 하시면 뭐 더 좋을지 않겠지만 이게 좀 뭐 혹시 떨어지더라도 또 청년 인턴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그래서 그 다음 뭐 또 전형을 노려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번에 그 청년 인턴 합격해 있는 친구들 중에 상반기 정규직원 응시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든 타기관의 공공기관의 뭐 인턴이든
일단 그 인턴 경력은 절대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제한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인턴 제한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턴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일반적인 거는 경쟁률이 막 40대, 50대, 70대까지 70대 1까지도 가거든요. 그 인턴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턴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서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공단 소개하고요. 일단 그 우리 이제 채용 뭐 규모 또 채용의 흐름이라든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일단 그 실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NCS 기반 어떤 직무 설명 자료부터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NCS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도대체 뭐 뭘 평가를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 NCS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 쓰는 모든 걸 평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사 지원서에 보면 뭐 인적 사항을 평가하는 건 없고요. 그거는 그 기본적인 인적 사항 구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필수 자격 사항들 들어가는 부분들은 불필요한 자격을 기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자격만 요구해요. 그 필요한 자격이 있는 거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이제 교육 사항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교육 사항은 학교 성적 전반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직이면 우리가 자 어떠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입사 지원서에 던질 거예요. 그러면 뭐 받은 게 있다면 그 관련된 그 과목만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다 이제 또 이게 그 첨부 자료로 증빙 자료로 이제 그 성적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다른 과목들이 막 성적들이 다 보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다른 거를 가려서 올려도 되느냐? 혹시 다른 거 평가할까봐 또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 저희들은 다른 거 다 가리고 대신에 이게 증명이니까 뭐 찍힌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가리지 말고 또 본인이 누군지 인적 사항은 또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가리고 그것만 냅두고 이제 그 올려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과목만 평가를 합니다. 모든 뭐 평점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과목, 이수 과목만 성적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사항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사항 평가가 있습니다. 직업교육사항 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고용노동부에 그 등록된 교육에 한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그 교육 사항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사항도 이제 뭐 관련된 자격증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경력 사항을 기입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NCS가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이잖아요. 경력이 많으면 사실 직무 능력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이게 경력을 많이 점수를 주면 또 경력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갓 졸업한 친구들은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사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조절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경력 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점수를 다는 거에 비해서는 비중을 좀 낮추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NCS에서 경력과 경험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경험 기술을 하라, 경력 기술을 하라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틀에서는 경험은 보수를 받지 않고 한 게 경험이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거 경력입니까? 경험입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수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경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내가 행정병 뭐 이런 했는데 이걸 뭐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면 우리가 요구하는 직무와 관련된 거면 군대 경험이든 경력이든 다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NCS 입사 지원서가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쪽에 쓰다 보면 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로 몇 가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담당을 해본 어떤 부분으로서 일단 경험을 말씀해 드리면 NCS 채용으로 바뀌면서 청년 인턴 경력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NCS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전략적으로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0.1점이라도 이건 점수가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학교 교육은 졸업했으니까 이제 못 받잖아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직업 교육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죠? HRD넷에 가면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략적으로 0.1점이라도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노리시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우리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나는 1급까지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내가 가진 건 3급이다. 이러면 1급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일단 이게 다 점수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점수를 보면 정말 1점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 경험했던 친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가고요. 또 인턴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정부 경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턴을 일정 부분 채용을 해야 돼요. 인턴 경력자들을 채용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면 인턴 제한으로 해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턴 분들은 입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든 공공기관들은 다 그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턴들 이제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가 점수가 되는지 입사지원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입사지원서 작성하는 거는 점수화된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 뭘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입사지원서에 기록되는 거는 다 평가됩니다. 인적 사항 빼놓고는 다 평가가 됩니다. 그게 점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점수의 차이가 나중에 서열화를 시키면 굉장히 많이 큰 등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300명 정도 예정되어 있고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200명 정도 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한 1000명 이상 정도 계속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한 번에 입사하는 경우 친구들도 있지만 뭐 두세 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너무 한 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해서 준비를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그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 그 공단에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예. 공단 인턴 경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공채가 예상돼 있는 상황에서 4개월 이상의 인턴을 준비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인턴 경험의 부족함을 어떤 면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좀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 하반기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턴 가점은 못 받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사항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에서 인턴을 했던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면서 어떤 그런 경력 어떤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는 조금 더 유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 그런 정량적인 부분에서 자격증 같은 게 직무 자격증이 몇 개 더 있으면은 그런 인턴 가점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이제 배점 부분인데 네. 배점 부분인데요. 이게 그 자격증은 그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넘을 수는 있어요. 넘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도
그럼 자격증 배점을 많이 늘리면 뭐 그거 한국사 자격증 예를 들어서 그 1급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격증 점수를 많이 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고급적인 자격증 있잖아요. 딱이 좀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점수 배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으면 우리가 또 기본적인 자격증은 한국사하고 커말 정도거든요. 그거는 대다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따라서 아까 전에 뭐 사조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원가 분석사라든지 조금은 따기가 어려운 자격증들은 가점이 조금 더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제 요양직을 좀 지원하고자 예, 하는데 예. 이제 좀 그런 전문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08년이나 15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요양 일반 그 전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왜 자꾸 열렸다가 이렇게 닫혔다가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열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일반 어떤 자격증이 없는 일반 전공자들도 그건 아주 다듬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인력의 어떤 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반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뭐 한 번씩 그렇게 채용을 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또 참석을 해주고 건강보험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공단에 많은 인력을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탈락을 했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하면 또 준비도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